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차지만 간략한 알차지만이 아니죠, 그죠? 알차고 간략한 뉴스를 전해드리는 더뉴에버 학원의 알감 모르간 시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신문 기사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인트로를 뭐 얘기하죠? 네, 오늘 좀 화면이 이렇게 좀 초췌해 보이죠, 제가? 네, 머리를 내려서 그런가요? 네. 제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 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서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신경을 쓰지 않는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좀 더 외모에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써야 되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저는 이제 교육 서비스 그죠? 학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럼 쓰도록 하겠습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인트로를 일단 끝내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가져온 기사는요. 이름이 변경된 학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학교 이름이 변한 곳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신문 기사를 가지고 왔고 그거 외에 조금 추가적으로 학과 이름에 대해서 조금 헷갈리는 학과들이 있거든요. 이름이 바뀌거나 아니면 생소하거나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알간모르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신문 기사입니다. 자, 5월 9일 날짜로 올라온 기사인데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이제는 YG 캠퍼스로 불러주세요 라는 기사이고요. 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명칭을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가 이제 YG 캠퍼스로 바뀌게 된 거고요. 이렇게 바꾼 이유는 뭘까요? 네. 가장 큰 이유는 그렇죠. 학생들을 많이 모집하기 위해서겠죠. 네. 그래서 이 네이밍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입결에 많은 영향을 주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주로 이제 이게 학과 이름이 바뀌었을 때가 많이 그게 작용이 되는데 학교 이름이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번 입결을 한번 보면 2023년 그죠? 2023 입결을 한번 보면 알 수 있겠죠. 자, 어쨌든 동국대학교가 네, YG 캠퍼스, 그러니까 경주 캠퍼스가 YG 캠퍼스로 바뀌었다는 기사이고요. 이 기사도 AI가 쓴 것 같아요. 보면은 아닐 수도 있는데 왜냐면 너무 조금 뭐랄까요? 기자가 썼다기엔 좀 너무 말이 안 맞는 거? 근데 이게 동국대학교에서 이거를 저기 홍보를 해서 맡겼을 텐데 왜 이러죠? 네. 보시면은 지혜롭게 혁신, 스마트하게 융합 의미. 뭔 소리예요, 이게. 그렇죠? 지혜롭게 혁신, 스마트한 스마트한 의미를 뭐 가지고 뭐지 이런 식으로 좀 들어가던지. 네. 그래야 좀 말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거는 네, 뭐 논외의 거리고요. 자, YG 캠퍼스가 현명한 이런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YG가 이 이니셜을 따서 WISE Innovation Smart Evolution의 앞 글자를 따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WISE의 앞 글자를 따서 WISE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건학 이념을 바탕으로 지혜롭게 혁신하고 스마트하게 융합해 발전하는 캠퍼스를 가리킨다고 학교 측은 전했다. 아유, 뭐 건학 이념까지 가지고 오는 네. 네, 어쨌든 좀 거창합니다. 네. 그래서 캠퍼스 명칭 변경과 함께 학제, 직제를 개편하면서 대학 체질을 바꾸고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네, 얼마나 잘 경쟁력이 강화될지는 입결을 보면 알 수 있겠죠. 학제, 직제라는 말도 좀 어렵네요. 그렇죠? 네, 학제라는 거는 네, 약간 교육에 관련된 제도인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이런 식으로 학제를 만든다고 하거든요. 학제를 뭐랄까요? 정한다? 네. 그래서 약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커리큘럼에 관련된 게 나올 수가 있겠고 직제라는 거는 전체적인 이렇게 정책들 네, 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바꿀 테니까 저 동국대학교 많이 지원해 주세요라고 하네요. 동국대학교 좋은 학교죠. 네, 경주 캠퍼스는 네. 어쨌든 자, YG 캠퍼스로 바뀐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학교입니다. 자, 두 번째 학교는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드는 공학기술선도대학, 바로 한국공학대학교입니다. 자, 한국공학대학교는 여러분들 무슨 학교가 바뀐 걸까요? 자, 어떤 학교가 한국공학대학교로 바뀔까요? 주로 이게 저 학교 이름을 줄여서 말하잖아요. 근데 저기 한국공학대학교면은 한공대로 줄여지지 않나요? 그러면은 그쵸 뭔가 비행기 같은 네.
네,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네. 자, 한국공학대학교는 어떤 학교가 바뀐 거냐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고 인천에 계신 분들은 조금 그래도 좀 알고 계시는데 저희 학원은 인천에 있으니까 저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산기가 그죠 줄여서 한산기라고 하는데 한국산업기술대학교가 이번에 한국공학대학교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네,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국공학대학교 뭐가 더 좋게 들리세요?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는 조금 전문대 느낌이 나기도 하네요. 그죠? 네. 한국공학대학교. 뭔가 공학이란 말을 참 좋아해요. 학과도 그렇잖아요. 공학이라는 게 들어가면은 공학이란 말이 들어가면 좀 이게 입결도 높아지고요. 그죠? 뭐 생명과학이랑 생명공학은 다른 것처럼. 네. 자, 어쨌든 한국공학대학교도 네. 아니다. 한국산업기술대학교도 한국공학대학교로 바뀌었다고 하니 입시에 참조하시었으면 하고요. 하셨으면 하고요. 이게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킬지는 네, 한번 두고 보시죠. 그리고 홈페이지는 좀 아쉽지 않아요? 네, 좀 학교 이름도 바꿨으니까 좀 더 이렇게 좀 뭐랄까요? 좀 2022년도에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면 좋겠는데 되게 예전 대학교도 홈페이지가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좀 뭐랄까요? 이 윗부분 있죠. 이 윗부분이 뭐랄까요? 학교 뭐 이미지, 슬로건 이런 것들을 많이 채우게 되는 형태로 많이 요즘 변하고 있는데 네, 조금 아쉽습니다. 홈페이지 구성은. 네. 한국공학대학교 혹시 이 영상을 볼 리는 없겠지만 보신다면은 홈페이지 좀 네, 뭐 제가 뭐라고 할 건 아니겠지만, 네. 자, 어쨌든 자, 두 가지 학교 이름을 바꾸었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럼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밍이 변하게 되면은 학생들 혹은 아니다, 학생들이죠, 그렇죠? 학생들이 많이 현혹이 돼요. 네. 자, 그러면 어, 예전 기사기는 한데 생소한 학과 이름 파헤치기라는 자료입니다. 기사입니다. 근데 되게 기사 잘 썼어요. 보세요. BTS는 알아도 BT 융합부가 뭘 하는 학과인지 모르는 수험생과 학부모가 많다. 이뿐인가? EICC, ELLT, ITM 등도 학과 이름이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보세요. 만약에 내 자녀가 대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6장의 그 종합 전형으로 한다면은 카드를 쓰게 될 거예요. 근데 학과 이름을 선정해서 집어넣어야 되는데 학과 이름이 생소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학과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반대로 되게 별거 아닌 학과 같은 느낌인데 뭔가 이름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똑같은 커리큘럼을 배우는 곳이라도 좀 뭔가 이름이 있어 보이는 학과로 되게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네, 네이밍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학교 이름도 바꾸고 학과 이름도 자꾸 뭐 바꾸려고 하고 그런 게 많이 보이죠. 네. 그래서 좀 간단하게 볼게요. BT는 바이오, 테크놀로지 바이오 산업의 준말입니다. 자, 바이오 산업. 그러니까 바이오 학과라고 바이오 산업 학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대학교가 그렇게 네, 좀 이렇게 유명한 대학교는 아니어서 패스를 하고요. 자, EICC 학과. EICC 학과 들어보셨어요? 네. 이게 외대에 있는 학과인데 어떠세요? EICC 학과 뭔지 모르겠죠. 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 통번역 학과예요. 통번역 학과인데 뭐 조금 더 멋있게 얘기하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멋있게래. 좀 더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통번역 커뮤니케이션 학과 정도로 풀었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안에 커리큘럼을 보면은 통번역 학과예요. 그래서 이제 EICC 학과 그럼 이게 뭐야? 그러면서 좀 뭔가 있어 보이는 학과인가? 아니면 반대로 뭔지를 아예 몰라가지고 지원을 못하기도 하는데 네, 응용 통번역학과. 그다음에 한국 외대 글로벌 영어 통번역학과. 학부랑 비슷하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통번역학과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외대에서 ELLT라는 학과가 있는데 여기는 영어 언어학 및 언어공학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좀 멋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영어과예요, 영어과. 그다음에 조금 더 들어가면 영어 산업학과인데 조금 이따가 서강대학교의 아트 앤 테크놀로지 학과를 조금 말씀드릴 건데 그 학과는 진짜 조금 뭐랄까요? 이런 인문학이랑 기술적인 게 많이 조금 섞여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게 사회학과라고 인문계열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고 자연계열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고 코딩을 막 엄청나게 다루는 것 같지는 않으니까 뭐 요 분야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지만 또 안 배우는 것도 아니고 이게 다 좀 이렇게 섞여 있거든요. 골고루 배우는 거죠. 좋게 이야기하면은. 그래서 네네.
어디 한쪽으로 딱 치우쳐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이 LLT 학과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니까 마지막에 좀 약간 공학적이란 거기보다는 뭔가 이제 데이터를 다루는 거에 대해서 배우기는 하거든요. 커리큘럼을 보니까. 그래서 영어 데이터를 어떻게, 그러니까 언어 데이터를 어떻게 뭐 처리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배우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영어 언어학에서 배우는 걸로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EICC와 ELLD 한국 외대, 그래서 외대 학과가 이렇게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 링크 걸어드릴게 한번 쭉 보시고요. 뭐 디지펜, 뭐 계명대학교죠, 대구에 있는 학교죠. 뭐 우성대 어찌고 뭐 G2 융합학부, 뭐 ICT 융합학과 이렇게 있고요. 지능 IoT, 네, 네. ICT 같은 경우는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요즘은 처음에는 좀 많이 모르셨는데, 뭐 건대이죠. 건대 스마트 ICT, 건대, 뭐 선문대, 숙대, 뭐 이렇게 있네요. IoT는 뭐, 네, 그냥 IoT는 네 전자공학부 계열이니까, 네, 뭐 크게 이름 때문에 헷갈리실 것 같지는 않고요. 네. ITM, MSD도 많이 조금 헷갈려 하세요. 그러니까 모르세요. MSD는 서울과기대에서 있는 학과이거든요. 그래서 MSD 전공은 기계공학을 기반으로 전기전자공학, 그다음에 뭐 광학, 뭐 산업공학의 융합교육을 실시하며 영국의 과학기술 명문대학인 노썸브리아대 그죠? 맞죠? 널썸브리아 유니버시티와 함께 운영하는 복수학위 프로그램으로 생산 시스템 및 설계 공학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SD 학과는 좀 많은 걸 배우는 것 같아요. 여기 인베디드 시스템 같은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배우는 것들이. 그리고 이 영국 대학교 있잖아요. 여기 뭐 명문대학교인 뭐 여기 뭐요 학교를 2학년이 지나고 나서 좀 거기 가서 직접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단점이라고 할 수도 있기는 한데 이게 장점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외국 대학교의 학위를 복수로 해서 딸 수 있다라는 거가 있는데 영국 대학교에 학비를 내고 따야 돼요. 네, 그러니까 돈이 조금 많이 들겠죠.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산기래 어디죠? 저 서울과기대에 등록금도 내야 되지만 복수 전공을 하게 되면은 여기 영국 대학교에 대한 저기 수업료도 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게 나오니까요. 네네 그 이수 그게 나오니까요. 그래서 뭐 장점도 있지만 네, 단점도 있는 네, 곳입니다. 네 그리고 네 좀 잘 모르시는데 여기 되게 어려워요 들어가기 네, 좀 높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KMU, 뭐 테솔 뭐 이렇게 쭉 있고요. 인베디드 시스템, 인베디드 시스템 공학과가 처음 나왔을 때 저도 이거 처음 보고 이거 뭔가 막 이랬거든요. 인베디드가 뭐야 막 이랬는데 제가 이 밑에다가 링크 또 드리긴 할 건데 인천대학교에서 인베디드 시스템 공학과에서 학생들이 이게 우리가 무슨 학과입니다. 무엇을 배웁니다라고 하는 영상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조금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가장 조금 인상 깊었던 건 뭐냐면은 그거였어요. 질문이 당신들은 그러니까 당신들이래. 인베디드 시스템에서 그 공학과는 컴공이랑 뭐가 달라요? 이 질문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컴공에서는 소프트웨어를 배운다고 하면요. 저희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전부 다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그래도 좀 가장 깔끔하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인베디드 시스템 공학과라는 곳도 있고요. 네, 이렇게 쭉 있으니까 한번 네, 보시고 이런 것들도 있구나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그 서강대학교에서 보시면은 이 아트 앤 테크놀로지 전공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도 이거를 처음 봤을 때, 그 아트 앤 테크놀로지 전공이고 보시면은 여기 지식융합 미디어 대학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좀 비슷한 이제 같은 라인의 그 학과가 글로벌 한국학 전공,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신문방송학 이렇게 있어서 완전 사회계열, 인문계열 이쪽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안에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여기는 그렇진 않더라고요. 네, 정말로 기술적인 것들도 되게 많이 배우고요. 아두이노 이런 것도 다루고요. 코딩도 좀 하고요. 그러거든요. 그래서 뭔가 인문학적인 것과 그리고 기술적인 것들이 정말 많이 융합되어 있는 학과입니다. 그래서 약간 리더가 들어가면 좋은 학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는 해보고요. 네, 좀 다양하게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학년 때 배우는 것과 그 다음에 2, 3학년 때 이렇게 배우는 것들이 좀 이렇게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트 앤 테크놀로지 전공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진짜 조금 융합적인 걸 배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이제 커리큘럼 이렇게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다 영어로 수업이 진행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는다고 학과생들은 하네요. 이게 그 유튜브에서 서강대학교 아텍이라고 하는데 자 아텍 아트 앤 테크놀로지 전공 10주년 기념 다큐멘터리. 근데 이 내용도 재밌는 게 뭐냐면 본인들도 이 아텍이 그러니까 본인들 학과가 정확히 뭐를 지칭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열정이 있는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사회적인 것과 기술적인 것들을 융합하고 싶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래서 아텍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이건 정말 대답하기 힘듭니다. 막 이래요. 네. 그래서 커리큘럼도 나와 있으니까 쭉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름은 좀 잘 지은 것 같아요. 네. 음. 그리고 홈페이지 아까 제가 뭐죠? 한국공학대학교를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좀 이렇게 좀 멋있게 쓰면 좀 이런 느낌이고 이 위에가 좀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가 있고 요 밑에가 이제 학과 소개가 좀 들어가는 느낌. 요런 게 요즘 뭐랄까요? 트렌드까지는 아니지만 네, 또 대부분의 대학교가 이런 식으로 좀 새로 업그레이드 되는 학교들은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 좀 아쉬웠던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트 앤 테크놀로지 학과라는 것도 있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별의 별 학과가 다 있죠. 그래서 맞아. 요것도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아텍에서 보시면 1단계에서는 뭐 문학, 역사, 철학 이런 거를 배워요. 인문학과 스토리텔링이 있는데 그다음에 또 들어가면 예술과 디자인, 컴퓨터 기초 프로그래밍이나 알고리즘을 배우거든요. 네. 그래서 웹 스튜디오, 그다음에 미디어, 뭐 아트 스튜디오, 뭐 3D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좀 접해요. 그래서 아까 외대에서 하는 뭐였었죠, 이름이? ELLT. 맞죠. 그죠? ELLT 같은 경우는 이거는 데이터를 처리하기는 하지만 서강대학교 아트 앤 테크놀로지 정도의 느낌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이쪽은 더 완전 문과 쪽으로 치중해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뭐 제가 막 정확하게 막 이렇습니다라고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학교 이름이 바뀌기도 하고요. 학과 이름이 바뀌기도 하고요. 내가 알았던 학과가 내가 생각했던 거를 배우지 않을 때도 되게 많고요. 네. 이런 좀 이름에 관련돼서 입시를 접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염두하시면서 우리 학생들 교육을 시킬 수는 없고 에게 좀 알려주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우면 또 그냥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제일 편하긴 하죠. 네. 네, 이런 게 있다라는 거는 알고 계시면 좋겠죠. 네. 자, 이상 오늘의 알차지만 간략한 뉴스, 알간 모르간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초중고와 대학 사이의 바른 길, 더뉴에버 학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